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아시죠? 지금 정치평론가로서 군계 일학인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정치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어떤 정치적 전망을 내놓았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재명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만큼 다 했다. 정말 이재명을 향해서 당신 할 만큼 했어.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신은 3월 하순에 감옥으로 갈 것이다. 이재명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3월 하순에 감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하순에 용산으로 복귀하고 이재명은 감옥으로 간다라는 지금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가 점친 건 아니죠. 이건 점친 건 아니고 이제 정치평론가의 전망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는데요. 정치평론가인 동시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 분석 내지는 정치적 분석이 여기 들어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책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 계엄을 이유로 탄핵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입장은 계속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원책 변호사는 바른 말을 또 잘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뭐 편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보수라 하더라도 그리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강직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평론가로서 상당한 포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전원책 변호사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왜 전원책 변호사는 견지한 것일까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법률 위반이 있고 헌법 위반이 있어야 그래야만 이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명백하고 중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국회가 정말로 이게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인데 도대체가 아무리 다수당이라 한들 소수자를 갖다가 완전히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단독제 의사결정기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합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했지 않습니까? 왜 멋대로 했습니까?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국회는 원래가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하나를 위한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인설법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인설법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독재 이 황제도 말이죠. 우인설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한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황제가 내 마음대로 법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나를 기쁘게 나쁘게 안 넣으면 다 죽인다. 그러면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런 황제는 쫓겨납니다. 역사상으로 봐도 그런 황제가 살아남은 적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깜빵 가면 안 돼. 이재명을 깜빵 가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감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권력에서 쫓아버릴 거야.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데에 기반을 두고 기초를 두고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의 전망에 힘이 실리는 거고 전원책 변호사는 그래도 평론가로서 탁월하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원책 변호사가 예언성, 어떻게 보면 예언성이고 어떻게 보면 전망, 추측성 그런 어떤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3월 하순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으로 복귀하고 이재명은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우위로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저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재명 할 만큼 했다. 이재명 할 만큼 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이재명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단식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저 협박질도 해보고 그야말로 또 정말 뭐 돈질도 해본 것 같고 권순일 55%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또 이 계엄했다고 이 내란 선동질도 해보고 할 만큼 했다. 당신 할 만큼 했다. 정말 이재명 지금까지 끈질기게 감옥 안 가려고 지금까지 많이 버텼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가 떠오르냐면은 살수대첩에서
그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을 향해서 우중문이라고 수나라 장군을 향해서 족함을 알고 돌아가라.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족함을 알고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 그냥 깨고락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을지문덕 장군이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도 야 이재명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많이 할 만큼 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이재명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여기저기서 이재명을 어떻게 하겠다고 막 한다는데 물론 그것이 뭐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제보가 들어왔대요. 근데 제보가 들어오면 그래도 또 그걸 완전히 아니다. 무슨 뭐 자작극이다 이렇게 또 보면 안 됩니다. 또 위험하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정말 대한민국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이 말이죠. 나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순히 그냥 감옥으로 들어갈래.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탄핵 소추를 갖다 철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나라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좋지 않을까요? 지금 어차피 말이죠. 3월 하슬이면 이재명은 감옥 가고 그리고 윤석열 들은 용산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전망을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내놓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지금 대표도 전원책 변호사를 모를 리는 없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번에 한번 잘 생각해서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정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들인 노력과 시간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히 초인적이었다라고 치하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포기하고 그냥 감옥에 가서 편안하게 차라리 낮잠이나 자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게든지 감옥에 안 가겠다고 버틴 그 시간, 그 노력 그거를 높이 칩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도 할 만큼 했다 아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이렇게 전원책 변호사도 좋게 말할 때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면 말이죠. 야 그래도 말이야 이재명 많이 버텼어. 그리고 이재명도 좀 안 됐어. 이런 말이 지금 들어가면 차라리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이재명은 그야말로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그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법적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심판입니다. 법적 심판은 그래 봤자 사법 절차에 따라서 감옥에 가는 것뿐이죠. 국민적 심판은 어떤 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은 법적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죠. 이 국민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이재명은 오히려 여기서 국민적 심판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야, 나 법적 심판만 받을래. 그렇다면 바로 자수를 하고 아니 자수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네. 바로 재판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은 스스로 내놓고 국회의원 배지 스스로 반납하고 나 이제 재판 받아서 나 그 재판에 따라서 나를 갖다 처분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 어쨌든 지금 전망을 내놨습니다. 3월 말이 되면 윤석열 들은 용산으로 복귀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감옥에 간다.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는 3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날 것을 기대하나요? 그렇습니까? 강신업 TV입니다.